만나면 좋은 친구 MBC. 꽃이 핍니다. 19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수줍고 부끄러운 한 송이 꽃을 당신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채 피워보지 못하고 저버린 이 땅 소녀들이 불렀던 한의 노래. 그 고통의 무게를 홀로 견뎌온 소녀들도 이젠 혼자가 아니듯 그 시절 홀로 조용히 읊조렸던 노래는 모두가 함께 부르는 투쟁가가 되었습니다. 기림의 소리가 되어 세상에 울립니다. 오사카 시내에 한 무리의 일본인들이 모여듭니다. 전단지를 준비하고 현수막도 펼쳐 보이는데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들, 그리고 낯익은 이름. 이들은 일본 시민 활동가들입니다. 내가 제일 겹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민족 문제의 하나로서 위안부 문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걸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겹보 여성으로서 이걸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생존자가 각 나라에 계시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충원해도 통하지 않는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걸 알리고 싶다는 역사에 남고 싶다는 그런 마음하고 日本軍の慰安婦問題や植民地支配の歴史、それをきちんと解決しなければ現在も未来も本当に閉ざされたものになってしまう、そう思って参加しています。 부끄러운 일본인이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오사카 수요 시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 오사카 시내에 한국어 노래가 울립니다. 우익 단체들의 혐오 발언과 공격을 견뎌내며 10년을 넘게 이어온 활동이지만 여전히 일본 시민들의 마음에 닿기란 쉽지 않습니다. ね、やっぱり在特会とか右翼の嫌がらせとかでもう本当にもう殴られたりした人もたくさんいたんですよ。でもね、そんなに負けたらやっぱりもっとひどい時代に戦前の治安維持法みたいな時代になってしまうので、やっぱり絶対にそういうことには負けないで、頑張っていこうと思いました。日本の国民がもう慰安婦問題のことを知らないっていう人がたくさんいて、で、安倍政府をはじめいろんな人がその慰安婦は売春婦だったとか、なんか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ね信じてる人がいるし、その日韓の問題だと思ってる人がいるので、それは違うんですよね。 도쿄 신주쿠 와세다 대학 인근에 위치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얼굴도 보이고요.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곳곳에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료를 전시한 일본 유일의 역사관입니다. ワムがオープンする時にも妨害とか嫌がらせの電話がどんどんかかったりメールが来たりしました。で、売春婦資料館を潰せとか燃やせみたいなそんなことまで
投げつけられてきました。でこのところでも2016年17年には朝日赤報隊という暴力集団的な、これ朝日新聞を襲って記者を殺したことがある団体名を名乗ってワムを爆破するぞという爆破予告の脅迫状が2度ほど届いています。 일본의 젊은 양심이라 불리는 반전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이곳은 지난 2005년 개관 이후 줄곧 일본 내 극우 단체들로부터 협박과 테러의 위협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운영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これは私たちは隠す、これ歴史的な事実をですね、日本の加害事実を隠すべきではないし、きちんとそれに向き合って、そして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加害の責任を自らに問うて対応していくべきだと考えるので、これはどんどんきちんと伝え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 현재 일본 사회에선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언급조차 자제하고 있지만 이곳 역사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그중 한 관람객이 눈에 띕니다. いお寿司ハルモニー元気でいますかね。イオンさん知っていますか？はい、知っています。もう20何年も前から知っていますよ。 27년 전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후 위안부 문제에 관심받기 시작한 호시가와 가즈에 이곳에서 할머니를 추억합니다. ちょうど1996年から98年ぐらいまでの間に市議会でもね慰安婦問題を解決せよということで謝罪と補償を求める決議を挙げたんです。本当に2000年まではそうやって関心も持ったし教科書にも載ったしということでこの問題はもう普遍的に日本人がしっかりと韓国の人たちに向き合って謝らなきゃいけない問題だ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いたんですよ。 어머니, 이연스 할머니, お元気ですか? この前声は聞いたけれども、お正月行って運動楽しみましょうね。どっか旅に行きましょう. 일본에서 호시가와 의원을 만난 후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제작진. 박옥선 할머니 말 계시던데요. 그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던 제작진에게 할머니는 문득 떠오른 옛 기억을 꺼내 들려주는데요. 부대 안에서 심부름 한 모심이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나와가지고 수용소 들다 줬어요. 이 사람이 수용소 5시 갔는데 한 사람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 너희가 수용소 들다 줬어.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살의 소녀가 90을 훌쩍 넘어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지난 기다림이 이젠 덧없이 여겨지기도 하는데 할머니는 오늘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기도할 적에는 아무 생각 없고 모두 다 뭐든지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서로 의좋고 평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걸로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되지 말고 선인이 되세요 하고 빌었어요. 올해 발간된 이 책은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담았습니다. 그간 위안소의 존재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위안부 모집 체계와 일본군 관여를 일체 부정해온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가장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모으고 정리, 추적한 결과 드러난 진실.
가장 중요한 군의 공식적인 문서인 진중일지를 통해서 그 안에 그려진 일본군 위안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군의 작전, 주둔과 관련된 어쩌면 필수적인 부속 시설이었다라는 점을 논증한다면 적어도 민간의 성매매 시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준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주둔한 일본 군부대. 그 안에 설치된 위안소만 1000여 개로 추정됩니다. 한반도에서 끌려간 위안부는 20만 명. 그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철저히 조직적으로 설치 운용된 위안소에서 하나의 군수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일본의 보수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그리고 군의 공식적인 문서인 진중일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본의 보수 우파도 역사 수정주의자들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줄곧 증언해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의 군인들이 줄을 이어 들이닥쳤고 위안소 창살 밖에선 수시로 군가가 울려 퍼졌다고 말이죠.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일본 군부대의 공식 문서인 진중일지를 통한 사실규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그 일반의 10대 중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식민지 여성들이 버마로 가려면 일단 도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총독부와 일본 그러니까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의 업무죠. 그 다음에 군의 협조 없이는 도항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문서로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역사 부정론자들은 수정론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지시한 문건 갖고 와봐. 증거 갖고 와봐. 그럼 증거가 공문서가 없으면 있을 리도 없지만 없으면 홀로코스트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럼 피해자는 뭐죠? 이 땅에서 벌어진 고통의 역사는 때론 이야기가 되어 세상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한 편의 연극이 있는데요. 이 연극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진실,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大本院の最終的な判決ですねがあって、で安倍首相が、そんなのはもう済んだ話だと、で何を言ってるんだというコメントを出して、でそれを聞いてやっぱりこれはひどいぞと、やっぱり日本のその皆さんに、一体韓国で戦争中何が起きていて、
その後も戦争終わった後もどんな仕打ちを受けていたかで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提訴に至ったんだというそういうその中身がまるっきり知られてない、それはねやっぱり中身をやっぱりきっちり知らせる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か。働きながら夜は女学校へ行ける道があるんだが。本当ですか？挺身隊員になって日本で働けばお金も貯まってうちに仕送りもできる。日本です。お国のために精一杯働け。返事。はい。これでも食うか。汚ねえな朝鮮人は。あいつも作ってる。大きいぞ。避難避難。私は急いで飛び出た。이게 지금 현재 강제동원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가해국이 일본인데 가해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가해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없애는 것이 가해국의 이제 경향이죠. 그래서 문헌 자료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강제 동원된 사람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일부밖에 없어요. 가해국의 자료는 그러니까 최소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80만 명이라는 통계도 저희가 발표할 때 최소 통계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추정이라지만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단 명백한 사실. 그중엔 참으로 어리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 당연하지. 사람이 없잖아. 이게 원래 일본은 공장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유아 노동을 금지했어요. 자국민에게는. 그런데 조선 아이들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은 동화는 연령이 있어요. 하한 연령이 있는데 그 하한 나이를 무시하고 그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양근덕 할머니가 동원됐을 때 13살이었잖아요. 근데 13살 이하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이 국내에서도 뭐 대구에나 뭐 부산 이런 데는 8살, 9살짜리 여자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을 한 사례가 있고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온 누군가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종욱 씨. 그가 사진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아버지의 생애였는데요. 아버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한 1개월 좌우돼가지고 활동액이 이제 고려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1년에 한 40명이 죽었고 그때 좀 하태 막 많이여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그 화장한 jet봉지를 고향으로 보내있긴 해. 그 지 자식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잖아. 전부 썼겠지. 그래서 이게 화장터로 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화장터로 가게 되면은 이 화장을 40명을 이제 뭐 이렇게 시체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을 한꺼번에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40명을 한꺼번에 화장하고 난 뒤에 그것을 40등분 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 인원수대로 40등분 해서 죽은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서 그냥 고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아버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잖아요. 1940년 18배 나이에 일본 미쓰이 탄광 노동자로 끌려간 아버지. 그곳에서
5년간의 강제 노역을 버티고 견뎌 해방 후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지하 경도 들어가는 거 이제 무서워하고, 들어가면 저렇게 죽구나. 내가 살아서 고향 가야지. 그 한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에 와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이제 머리에 새겨지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아픔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어느덧 아들에게 숙명이 됐고, 이는 또 다른 피해자,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시집온 일본인 아내들을 기록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생존해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220여 명. 김종욱 작가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얼굴과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생에 남은 시간이 부족한 이들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그 삶을 이어주고 싶은 마음. 생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진 액자를 들고 오곤 합니다. 이건 내 사진. 네네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1944년 17의 나이에 일본 지시마 지역 활주로 공사장으로 끌려갔다는 박연일 할아버지. 오랜 세월에 모든 게 흐릿해져도 그때의 기억만은 또렷하다는데요. 들어갈 때 그 많이 100명 뭐. 그래요. 많기는 많았습니까? 많았지. 그러면은 거기 가셨던 분들 중에 그런 폭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겠네요. 다 죽었지 뭐. 내가 살아가 왔는 게 참. 전 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과거.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 그 이야기를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김종욱 작가.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 아버님 생각도 나고, 그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또 녹음해가지고 또 기록하고, 앞으로도 아마 중단 모르겠습니다. 중단 없이 아마 계속 가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하나둘 사라져가는 시간. 역사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일까요? 그릇됨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들의 방식은 참 달랐습니다. 시간 속에 묻힌 과거를 잊지 않는 일. 독일 정부와 독일 국민들은 그 신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 평화의 기운이 자리 잡은 이곳에 참회와 반성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독일. 촘촘히 늘어선 콘크리트 사각기둥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간격을 두고 크기도 높이도 제각각입니다. 관람객들은 그 사이를 오가며 비석이 지닌 의미를 찾곤 하는데요. Aber das hat keine symbolische Bedeutung. Und das ist wichtig, um zu verstehen, dass man hier nicht nach versteckten Botschaften suchen muss. Es geht nicht darum, welche Botschaften hier versteckt sind oder welche Symbolik hier versteckt ist. Es geht vielmehr darum, wie man sich hier fühlt, was man hier erfährt, welche Assoziationen man selbst im Kopf hat.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 그중 어린아이가 200만 명. 여기에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인종 말살 정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참혹한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였습니다. 관람실 바닥엔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이 남긴 생애 마지막 편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끔찍한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의 증거를 모으고 전시한 추모공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책임지는
독일의 방식입니다. Niemand würde wahrscheinlich Deutschland richtig ernst nehmen, wenn Deutschland sich nicht dazu bekennen würde und nicht verantwortungsvoll damit umgehen würde. Vor allem nicht in Europa, wo es auch von jeher viel Beschäftigung mit der Vergangenheit gibt, die meine Erzählung. Und diese dunklen Stellen gehören auf jeden Fall dazu. Also es ist selbstverständlich daran zu erinnern oder sollte selbstverständlich sein, aber mir geht es als Historiker auch vielmehr darum, auch, dass man die Leute aufklärt und informiert darüber, was los war. Denn es sind auch in der deutschen Erinnerung viele weiße Flecken noch tatsächlich da und man hat vielleicht über die jüdischen Opfer des Holocaust gehört, aber nicht so sehr viel. 2001년 개관한 유대인 박물관. 1938년 나치에 의해 폐쇄된 기존의 유대인 박물관이 있던 자리에 새로이 지어졌습니다. 미로 같은 내부 전시장을 걷다 마주하게 되는 곳. 바닥 가득 깔린 고통서린 표정을 한 만여 개의 철판이 스칠 때마다 절규하듯 내지르는 쇳소리.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을 고통의 몸부림이 온몸으로 전해옵니다. Ja, also ist natürlich schon sehr wichtig, dass man mit seiner Geschichte auch, also wir kommen ja aus Deutschland, dass man mit seiner Geschichte auch, was früher hier passiert ist, schon vertraut wird, das ist schon ganz klar. Ich finde das sehr wichtig, dass wir versuchen, die Geschichte aufrechtzuerhalten und dass wir nicht versuchen, das zu unterdrücken, sondern dass wir zu unserer Vergangenheit stehen und dass wir zum Beispiel so ein Andenken hier haben und an die Juden denken, die hier gestorben sind und an alle Menschen, die hier gestorben sind. Und das finde ich sehr wichtig, weil die Vergangenheit ist passiert und man kann es nicht rückgängig machen. Und deswegen finde ich sehr schön, dass es so viele Andenken gibt.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당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흘러 지난 4월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에 선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사적 책임과 사죄에는 끝이 없음을 강조하며 독일 최고 원수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곳 기억 책임 미래재단은 연방정부는 물론 나치 독일 시절 성장한 독일 내 기업들이 절반씩 출연한 기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총 98개국 166만 명. 나치 독일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한화로 약 6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상은 지난 2007년 공식 마무리되었습니다. Diese Gruppen bekommen Geld und die anderen Gruppen bekommen kein Geld. Das war die Phase 1. Und die Phase 2 der Umsetzung war, dass die Stiftung ein Outreach-Programm machen musste, ein großes Outreach-Programm weltweit, um Antragstellende in der ganzen Welt zu informieren, dass es dieses Programm gibt. Und dann konnten im Laufe von 12 Monaten Anträge gestellt werden. Und erst als man diese Frist wurde nochmal verlängert. Und erst als die Frist abgelaufen. 독일이 전후 배상 문제에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홀로코스트가 이슈화되면서 그제서야 독일인들은 과거사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진실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미래가 있다. 기억 책임 미래재단이 2007년 공식 배상을 다 마치고도 바로 해산하지 않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en Holocaust kann man nicht entschuldigen. Das sind unvollkommene symbolische Gesten, die nicht angemessen sind für das, was geschehen ist.
was geht, ist eine dauerhafte Verpflichtung des Staates. 하지만 독일은 최근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래 역사 책임의 주체가 될 청년들의 역사 인식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지난 2월 독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4%가 과거를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 사회에서 나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2.8%가 매우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답했습니다. Des 20. Jahrhunderts ist für euch die wichtigste Geschichte. Interessanterweise haben 82% gesagt, die 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und seiner Verbrechen ist die wichtigste Geschichte. Und nur 31% haben geantwortet,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ist das wichtigste Thema. Das heißt, für die jungen Menschen ist die negative Geschichte, die Geschichte der Verbrechen wichtiger als die positive Geschichte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ass die Mauer gefallen ist. Das ist ein ganz wichtiger Befund, weil er zeigt, dass die jungen Menschen diese Geschichte angenommen haben und nicht wegtun wollen. 젊은이들은 과거와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뒤집는 결과 독일 청년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독일 사회가 꾸준히 강조해온 기억 문화 덕분일까요? 도시 전체를 추모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베를린. 역사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은 지금 이 현재에 서 있지만 이걸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소통하는 과정, 기억하고 또 현재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비민주적인 그런 현상들을 이 기억물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교육의 현장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방문을 하고 그럼 결국에 이제 미래의 담론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조형물이나 그런 추모물을 세운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추모물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물체나 또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인상을 남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 속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중요성을 거기에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그런 것을 하나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과 토론을 바탕으로 해요. 그냥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명령에 세워지는 그것이 사회적 토론을 바탕으로 이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대표해야 되는지 이거 세운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큰 토론의 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에서 하나의 그러한 어떤 추모물이 생겼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생기는 과정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에 통해서 배움을 갖고 또한 거기서 또 기억을 되새기는 어떤 그러한 대상물로서 의미를 갖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를린은 추모물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말살 작전을 담당했던 나치의 제국보안본부 사무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앞 도로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한 경고문구, 그리고 극악무도했던 나치 전범의 사진. 독일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처럼 너무도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 있습니다. In Berlin sind viele Gedenkenstätte aufzufinden. Und an dieser Bushaltestelle ist auch eine zu finden, ein Bild von Mahn. Eigentlich ist er in Berlin bekannt oder deutschlandweit in der Geschichte als Nazi-Kriegsverbrecher. Deswegen stellt sich oft die Frage, weshalb ausgerechnet von ihm an einer Bushaltestelle ein Bild aufzufinden ist. Ein Grund dafür ist, dass die Menschen in Deutschland oder die Menschheit allgemein auf der ganzen Welt nicht vergessen, dass solche schlimmen Taten geschehen sind. Aber es gilt halt der Erinnerung, diese früheren Taten nicht noch einmal zu tun, weshalb ich finde, dass solche Orte schon wichtig sind. 독일이 그러한 역사적 관점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 그리고 자기 역사에 대한 객관화, 그거는 아무래도 독일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도덕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주도적인 국가, 견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바탕이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독일인들이 가지는 그 독재라든지 공산 독재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나치 독재에 대한 어떤 경계의식,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선생님 역사를 아이들한테 왜 가르치십니까? 학생들에게 이것이 답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기존의 인류가 저질러온 잘못이나 죄악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범죄의 은폐, 참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교과서는 현재 일본 교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인데요.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만을 담아야 하는 이 교과서가 지금은 역사전쟁의 또 다른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알린 원자폭탄 투하. 당시 도시의 70%가 파괴되었고 14만 명의 인구가 사망했던 도시. 이후 일본 의회는 도시 재건을 시작하면서 히로시마를 국제평화 문화도시로 선언했는데요. 이 평화의 도시 이면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히로시마 교직원 조합.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허위, 축소, 왜곡된 역사 내용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이들인데요. 특히 우익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가 지역의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若い先生で最近見た分でいくと朝鮮が出てくるところっていうのは特に意識せずに結局そこに住んでいる朝鮮の人たちの苦しみとかっていうのは全くこの視野に入ってないなっていう授業を見ることはままあるんです。だからさっき言ったように近現代史でやるんだったらこういうところを子どもたちに教えたいっていうことがちゃんとなかったら本当にそれからちゃんと勉強をね自分がしてなかったらなんか自己満足している先生っていうのが若い人にも多いと思って問題はすごく感じています。子どもたちが戦争でどういう戦争をしたのか、でどういう植民地支配したのか、でなぜ戦争が起こったのか、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ための、教材が非常に少なくなった。考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でそういうことを、国が、教育内容をだんだん変え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5年前に高校を卒業した2人の学生と先日会うことがありましたけども、大学生の時に慰安婦の映画「雪道」っていう映画を見た子どもたちです。でその子どもたちに慰安婦っていう言
ことを知ってたのかな、でその時に、どんなふうなことを思った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感想を聞いた時に、映画を見た時には全く慰安婦というそ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し、学校でもその慰安婦の問題については全く習ってい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話をしてくれました。 2020년 발간된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입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과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독도를 일본 영토라 칭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둘러싼 오랜 분쟁에 대해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제주와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포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その日本のプラスの歴史、良かった歴史だけを学べば、それで、歴史の認識が深まるかって言ったらそうではないと思います。育法者、扶桑者、そういうところが出した歴史、あるいは右派の自虐史観といって今までの日本の歴史、負の歴史を教えると自虐的であると、これでは立派な日本人は育たないというふうにして次々と教科書攻撃が起こってきました。求めていると。そのことに対して 일본의 자학적 역사관은 올해 검정된 초등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선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해 끌려왔다는 문구와 징병됐다는 문구가 동원됐다, 지원했다라는 단어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출판사의 사회교과서입니다. 일본군 병사로 징병됐다는 내용에서 징병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 강제성을 희석해버렸습니다. でも大切なことは歴史、一人の人間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プラスの面もあれば必ず負の面もある、マイナスの面もある。日本の歴史においても必ずマイナス面もあるしプラスの面もある。その両側面というかな、さまざまな側面から歴史を捉えていって今後どういうふうに生きていくか、日本社会をどうしていくのか、あるいは世界の中でどう生き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いくことがとても大事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れが昨日の新聞です。ユン・ソンニョルと岸田の会談。岸田首相、元徴用工心痛む。この記事読んで私の心が痛みました。こんな感想を述べるだけで何が解決するか、何も解決しない。 일본은 1947년 교과서 검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약 5년에 한 번씩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교체하고 있는데요. 출판사들은 문부 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일본군의 병사로서라고 해서 이 징병대여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3월 일본 문부 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교과서 내용입니다. 5학년 사회교과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도 모자라 70년 전부터라는 내용을 추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노골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리 교과서에선 불법이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그 검정제도, 일본의 검정제도는 현재로서는 그 교과서 서술을 강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의 입장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에 가기 결정에서 그 나왔던 것이 강제 연행되었다는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서술할 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기 결정에서.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만약에 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검정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과서의 수준과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만한 교과서인지를 검토하는 건데,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건데, 오히려 그 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의 입김이 교과서 서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국정화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검정을 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입니다. 검정 여부는, 가부는 문부과학성이 제출한 기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대한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과서 회사의 자율성은 줄어든다고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신학습지도 요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일본에서는 타케시마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타케시마를 가르쳐야만 된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기준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검정에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책을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일본 시코쿠 지역 서부 에이메현의 작은 도시 마치야마. 2001년 이곳에서 교과서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새로 발간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두고 지역 시민 활동가들이 교과서 채택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소송은 패소했지만 이후에도 10년 동안 무려 30여 건의 교과서 소송을 제기해온 이들. 教科書を使うのは教師ですので、教師の意見を採用して参考にしながら教科書を決めるべきだと、このようなことを裁判で訴えてきました。これは裁判では勝て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いわゆる教科書を決める過程の中で現場の教師の声を聞こうという形の手続きができて、そしてその資料に基づいて、採択されるような傾向が出てきたと。公正な教科書が採択されているという。まず教科書についての裁判そのものの評価っていうのは、さっき奥野さんも言ったように裁判そのものには勝てなかったけども、それが教科書採択、要するに教育委員会がどのような教科書を選ぶかっていうその選び方や姿勢に影響を与えた。その右翼団体の教科書があったからいうだけじゃなくて、この20年間日本社会全体が政治も社会もどんどん右傾か右翼化している流れがあって、でそういう流れの中で特に安倍政権の問題なんかもあって、右翼団体の教科書以外の教科書からも加害の事実の記述がどんどん減らされるって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ます。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방법, 이 또한 독일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히틀러라는 괴물을 양산한 우월주의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역사의 반석에서 다시 출발한 독일 교육. 그 시작은 과거 나치즘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객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Ich denke natürlich, wir sollten hier als Deutsche natürlich auch in Deutschland darüber Bescheid wissen, was damals passiert ist, und auch uns daran erinnern, weil es ist sehr, sehr wichtig und man sollte auch aus den Fehlern, die damals gemacht wurden, lernen und es auch verhindern, dass es mal in Zukunft wieder passieren würde. Den Kindern das näher zu bringen, die Krisen zu erklären, wie es überhaupt dazu kam, um einfach sowas in Zukunft zu vermeiden. Natürlich ist es auch wichtig, dass wir uns über die Erinnerungskultur bewusst werden, wie wir uns damit beschäftigen, wie wir den Kindern das bestmöglich beibringen, damit so etwas einfach nie wieder passiert.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학생들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역사의 기억 전수자. 바로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Der Geschichtsunterricht und auch die geschichtliche Bildung halte ich für sehr wichtig für unsere Schüler, weil so die eigene Identität, das, was sie ausmacht, damit zu tun hat. Also sie sollen ihre Wurzeln kennenlernen, wo sie herkommen, und sie sollen davon ausgehend sich in der eigenen Zeit, in ihren Umständen orientieren. Und da kann es helfen, wenn man weiß, wie sich Menschen... Und wir haben Schüler, deren Eltern haben gewonnen durch die Wende, durch den Umbruch in Deutschland. Andere haben möglicherweise verloren. Und daraus bilden sich ganz verschiedene Auffassungen von Geschichte. Und diese Auffassungen zusammenzuführen und auf die Zukunft zu richten, das ist, glaube ich, ein großer Bestandteil dessen, was wir im Unterricht machen werden und tun. 역사는 정말 랑케가 이야기했듯이 현재적인 겁니다. 오늘 재해석되는 것이고 오늘에게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꽂혀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다시 그 역사와의 저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할 저의 상대자죠. 예. 때로는 나한테 경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한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왜 나는 촛불이라고 하셨을까? 나와 너 사이의 경계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따른 공탁이 위법하다라는 일차적인 판단을 상황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의 손을 꼭 잡고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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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라라라라 사라지지 마, 흐려지지 마, 영원히 영원히 여기 있어줘.